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 수학적인 머리를 타고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100점 맞고 싶은 거 누구나 다 똑같죠. 그 마음은 다들 하나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꼭 100점을 맞아보자. 아니면 이번 시험도 꼭 100점을 맞아보자. 우리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동일한 바람일 거예요. 아유, 나는 100점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저번보다 조금 잘 봤으면 좋겠어. 요것도 좋습니다. 분명한 건 지난번에 비해서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많은 매스컴, 그 다음에 주변에서 현혹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매일매일 1시간씩 했더니 수학 1등급이야. 100점이야. 정말 그럴까요? 물론 소수의 특별한 학생들, 아주 타고난 축복의 두뇌를 가진 학생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부분이 이래요. 이미 수학 선행을 완벽하게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복습만 하는 거예요. 감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할 때 매일 1시간만 했더니 수능 1등급이 나왔다. 100점이 나왔다. 내신이 완벽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적은 확률이라는 거.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지금 내 아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유형이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 되지. 우리 아이는 양치기가 부족해. 요게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치기, 수학은 많이 푸는 게 중요하죠. 많이 풀수록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하는 상태에서 많이 푼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식만 그냥 외우고 적절한 난이도, 그냥 공식에 넣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그 일반적인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익숙해지고 연산도 조금 빨라지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치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중간 난이도 반복되는 것, 의미 없는 것, 공식만 가지고 넣어서 나오는 문제들만 푼다면 이것도 조금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막 이제 고민을 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념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들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개념 설명을 잘해주는 선생님 분명히 좋은 이점들이 있지요. 저도 개념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려는 측에 속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또 이렇게 개념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없다. 또 이렇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명쾌하고 쌍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혼자서 고민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개념 설명만 잘 해주고 끝나버리면 학생들이 이제는 이해가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그리고 개념 설명을 이래 놓고 나서 결국은 또 공식만 외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주구장창 푸는 아이와 비교했을 때 이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그냥 한 번 설명을 들었을 뿐이지 내 머릿속에는 공식만 남아서 또 기계적으로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아까와 같은 동일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고 우리 아이가 지난번보다 성적이 아주 월등하게 점프할 수 있는가? 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50점 아이를 껑충 100점을 만들게 한 여러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정말로 최악은 20점 이하의 아이가 단 2달 만의 수업으로 100점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경험하고 직접 검증된, 직접 확인된 요 사항을 뒷받침해서 부모님께 조언을 한번 드려보면, 첫 번째, 선생님의 영역, 두 번째, 학생의 영역, 세 번째, 부모님의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두 가지. 하나는 교수하는, 가르치는 방법.
영역이라면 또 다른 것은 관리하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가르침과 동시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선생님의 자질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 자세한 개념 설명입니다. 여기서 개념 설명은요, 용어의 의미도 중요하고, 왜 배우는지 목적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단원이 이전에 어떤 단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상호 관계되는 것들을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나중에는 수학책을 쭉 읽었을 때에, 우리 수학책 읽어야 됩니다. 수학책을 읽었을 때에 선생님의 설명이 동시에 생각나면서 본인 것으로 소화가 돼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더 시원하게 되는, 그리고 수업 시간이 생각나는,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도 내가 읽었던 배웠던 그 개념들이 생각나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개념 설명 원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증명 과정이 지금 학년의 교과 과정을 뛰어넘지 않는 선에서 다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문제풀이예요. 선생님이 문제풀이 해주죠.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판서에 쭉 선생님이 설명을 쭉 써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쳐다보게 되죠.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요?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아이들은 구경만 합니다. 아이들이 풀어내야지 본인 것이 되는데 선생님은 계속 풀어주고요. 아이들은 보기만 합니다. 그러면 눈으로 봐요. 이거 5% 정도밖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만 똑똑해지고요. 아이들은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쫙 문제를 다 풀어주면 아이는 5% 정도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될 수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스스로 했는데 뭔가 깨름직해. 아니면 내가 푼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몰라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 위주로 거의 내가 할 수 있는 걸 제외하고 내가 못하는 것, 불하는 것 위주로 풀이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풀이를 했을 때에 반드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2번, 3번 그 이상 반복해서 푸는 것들을 시켜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 풀이가 선생님이 푸는 게 아니라 학생이 풀도록 해야 되고요. 학생이 풀지 못했을 때에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풀이를 하게 할 때에도 네가 말해봐. 아니면 말문이 막혀서 학생이 대답하지 못할 때에는 선생님이 포인트를 짚어서 질문과 대답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아이가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 알았고 이제는 다 상쾌하게 이해가 되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흐름 쪽에 쫙 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표가 딱 찍어져야 학생이 혼자 공부할 때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의 역량 두 번째 파트가 뭐라 그랬죠? 관리 파트라 그랬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관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리는 선생님이 적절한 문제를 내줘야 돼요. 학생의 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내주셔야 아이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쫓아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난이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그 레벨을 주시고 하, 중하. 중간 난이도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중, 중상. 이렇게 자기에 맞는 문제를 공급해주고 그것만 100% 내기보다 풀 수 있는 문제 적절한 양,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 적절한 양 이렇게 배합해 줄 수 있는 것 선생님의 역량이죠. 그리고 문제의 문항수, 아이의 그 수학 문제 푸는 템포에 따라서 문항수를 조금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적절하면 하루에 25문제에서 50문제 사이는 거뜬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이 공식을 외웠느냐 요거 확인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하고 넘어가 버리면 끝. 그러면 안 돼요. 아 한 것을 공식을 반드시 통해서 확인을 해야 그래야 아이들이 그때그때 배운 것들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식 확인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숙제 검사해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숙제 검사. 아이들이 얼마나 뺀질거리고 얼마나 진짜 머리를 막 굴려서 선생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그거 지도해 보신 분들 다 하실 거예요. 애들은요. 미안하지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틈을 주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애들과의 밀당, 이 숙제에 관련된 것, 이 밀당이 가장 커요. 이해했니? 이해하지 못했니? 이게 아니라 너 숙제 내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했어? 성실한 숙제, 깔끔한 숙제,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제대로 된 숙제, 요게 되었는지 점검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약간의 여지를 좀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매 수업마다 숙제 체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해야겠죠.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을 때에는 야단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왜 못했는지 그 내면을 조금 들여다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해야 된다고 독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향을 조금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못했더라도 지난번보다 잘했으면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에 대해서 칭찬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의 역량이라고 봐요. 별거 없죠. 가르치는 거 별거 없어요. 능력 있는 선생님들 많죠. 자기의 능력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뽐내시고요. 아이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 너무 중요한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외우라면 외우고요. 이해됐니? 그럼 이해됐어. 그러면 이해된 거를 본인 걸로 또 확인하고 검토하고 복습하고 암기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 배운 게 이해가 됐으면 그날 다 외워. 그날 다 먹어. 먹어서 삼켜. 그래서 내 머리에 딱 하고 붙어야 되고 내 마음에 딱 하고 붙어야 그래야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어. 모르는 게 쌓이면 막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한 두어 달 가다가 학원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배운 거를 하고 넘기고 하고 넘기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 그럼 뭐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던 것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 가려면 배운 것을 그날 배운 것을 다음 수업하기 직전까지 다 내 것으로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연습을 해야 그래야 배운 것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숙제 절대 미루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실함, 책임감, 숙제를 다 했을 때 자기 효능감까지 가져가면서 한 번에 수업을 지나면 지날수록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단시간 안에 자기가 변화되고 실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역할은요, 돈을 지원해 주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정서적인 지원이에요. 정서적인 지원. 아이들한테,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조금 삼가해 주세요. 아유, 네가 뭘 그래갖고 하겠니? 아유, 네 노는 거를 봐라. 맨날 같이 늦게까지 게임하고 잠 안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지.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말하는 거를 비아냥거리는 투는 조금 삼가해 주세요. 오히려 조금 차분하게 신중하게 앉아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내 감정을 죽이고 그리고 아이한테 격려를 한다던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가 그거를 알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기말고사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시험을 보는 그때까지는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집안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께서 조금 의식을 하시고 싸움 절대 안 되고요. 아이가 심적으로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소리, 그 다음에 TV 시청 소리, 하다못해 아이가 공부할 때는 주방에서 너무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조금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에 집중을 하려면 우리 감정적인 게 어때야 돼요? 조금 이렇게 다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 너무 화나는 일, 너무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데에 조금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전폭적인 지원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금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만 저는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너는 뭐 잘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거 가르쳐 주고요. 아이들 꼼꼼하게 관리해 주고요. 정말로 양심상 내 자식, 내 조카가 있으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 컨트롤하면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거의 한 95% 이상은 100점이나 하나 정도 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 대비를 하는 그 달은 한 달 전부터는 저도 정말로 긴장하고요. 이 옷이 뭐냐면 아이들 시험 대비할 때에는 머리 질끈 묶고 트레이닝복으로 가장 편안한 옷으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 발현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총 집중합니다. 요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 수학적인 머리를 타고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머리를 타고나면 공부 쉽게 하는 거 사실입니다. IQ 높으면 분명 도움돼요. 그런데 수학머리가 낮은 아이들도, 수학머리가 없어라고 하는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은요, 반복하고, 또 본인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성적 나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포기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지난번 시험에서 90점 이상의 좋은 성과를 올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대비 기간 한 달 동안 푼 문제의 양이 뭐 상중하 난이도 다 포함해서 한 3,000문제 정도 됩니다. 3,000문제 정도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가 나빠. 그러면 남들보다 머리가 좋은 애보다 분명히 더 많이 봐야 돼요. 더 많이 복습해야 되고요. 더 많이 외워야 되고요. 더 많은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0문제 풀면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1000문제까지 안 풀고요. 중간에 반도 못해서 나 못하겠어. 포기. 그리고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00문제 풀면 100점 맞을 아이다. 3000문제를 풀면 100점 맞을 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쳐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양을 본인이 못 풀고 포기해서 그래요. 그럼 정말로 1000문제, 3000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백 문제만 풀어도 시험 대비가 충분했습니다. 그건 아까 3000문제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고요. 우리 아이가 5000문제 정도는 풀어야 100점을 맞는 아이다라고 한다면 시험 보기 전에 5000문제 풀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안 풀어서 그렇죠. 우리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00~400문제만 풀어도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지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의 수준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안 하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은 해내면 반드시 그 결과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녀 교육하는데 한번 신경 써보세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